강한 모멘텀 수익화 전략. 오늘은 KPF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급등했습니다. 23% 정도까지. 저가에는 4.5%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 사이 한 18%좀 넘는 룸이 있죠. 오늘 하나증권에서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빠르게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을 좀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 기술적 분석 빠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유익한 증권 투자를 하는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적당히 너무 욕심내지 말고 투자에는 그리고 100%가 없다는 거, 100% 성공이 없다는 거 항상 잘 아시면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분석 제대로 하셔서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수익을 냈고 주인분들도 좀 수익을 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KPF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고 이분도 완전 주린인데 10% 넘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분석을 어떤 식으로 좀 빠르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증권에서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이 모든 사업부가 초호황, 올해 이익 전년 대비 30배 이상 증가할 전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30배.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좀 숫자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5년 동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 3,600억, 3,700억, 3,700억, 3,300억 하다가 작년에 좀 늘었죠. 5,200억.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이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50억, 160억, 160억, 20억, 10억 하다가 갑자기 대폭 늘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밸류, 이 기업에 대한 밸류, PER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보통 한 PER 10배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올해는 이러한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PER이 한 3.5배 정도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뭐 평범했으면 한 두세 배 이상 갈 수 있는 룸이 있고 조선 부품사들의 평균 PER로 보면 13배니까 뭐 3배, 4배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뭐 올해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을 보면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서 두세 배 정도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과 좀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될 거고 주가의 함수는 이익과 거기에 대한 밸류, 그 이 이익에 대한 질이죠. 거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증권투자 시장에 대한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혹은 거시경제 그러니까 이 기업이 속한 주변 환경의 분위기가 좋으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덜 가겠죠. 근데 최근에는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다 아시겠지만 초인플레이션, 러시아발 지정학 이슈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이러한 이 기업에 대한 분위기를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겁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뭐 이 PER이 한 7배 정도로 가정한다고 해도 한 2배 정도의 상승의 여력이 있고 아직 하반기에 대한 매출액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서 뭐 한 30에서 50% 정도 룸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보시면 요거는 이따 보여드릴 한화 투자증권에서 6월 말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매출액 비중을 가지고 있고
내수보다 해외가 한 60% 비중을 가지고 있는 수출 주도형 기업인데 어쨌든 파스너라는 거, 그다음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케이블 뭐 이렇게 해서 3분의 1씩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사업을 매출액을 영위하고 있고, 이 여기에 들어가는 파스너 부분, 볼트 너트 부분은 중국산 반텀핑 관세 부과 때문에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베트남 법인 수혜로 직결돼서 뭐 가파른 실적 성장이 1분기 때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박용 전선 1위 업체인 연결 자회사로 TMC라는 기업의 지분을 68.4%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에 선박 및 해양용 케이블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뭐 최근 우리나라도 LNG선 물량이 확대되고 이러면서 가파르게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매출액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간단하게 기본적 분석, 그리고 주가의 레벨이 어떤 식 정도로 갈 수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뉴스가 6월 말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자회사 중에 SBB테크라는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베어링 전문 업체로 시작해서 정밀 감속기까지 확장하고 있고, 하반기에 상장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 통과를 했고, 이 추정되는 기업 가치는 700억 정도 되니까 뭐 보수적으로 한 마이너스 50% 혹은 마이너스 70% 하면은 뭐 한 2, 300억 정도의 매출액이 아니죠. 기업 가치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 하반기에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기본적 분석을 대충 했으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을 또 빠르게 대충 해보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차트나 뭐 수급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쭉 가다가 올해 4월 달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뭐 이것도 테마 관련된 이슈입니다. 석탄 광산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 쪽에서 EU를 비롯한 뭐 여러 국가들의 석탄 수입과 관련된 이슈들이 생기면서 올랐고 다시 조정됐다가, 이때 1분기 실적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격적인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또 올랐다가 또 조정되고, 최근 이거래일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자회사 로봇 관련된 자회사 상장 예비 심사 통과, 하반기 상장 예정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올랐고, 그다음 오늘 추가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요건 아직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상승폭이 있었던 것 전에 좀 추론을 해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우리는 매수 매도의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시가는 한 8%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장이 시작되기 전에 호가를 받았던 모습은 0% 근처에 시작해서 계속 이제 9시가 가까워지면서 8%에 가까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이 시작되니까 매수 매도 흰교류가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 상장 예기심사 자회사가 통과된 것 때문에 좀 올랐고, 오늘도 아침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던 것 때문에 오를 수가 있겠다. 이틀 연속으로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려고 생각하는 욕구가 있는 주주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좀 하락이 이어졌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20, 30% 이상. 그래서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이슈면 한 20% 정도 두 자릿수 수익률 정도는 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 구간 내에서 장이 시작되고 초반에서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5분 이게 지금 분봉이거든요. 분봉 1분봉입니다. 하나가 1분봉이고 5분 이동 평균선과 차트가 만나는 타이밍 근처에서 저점이 뭐 잡힐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봐도 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빨간색이 5분 이동 평균선, 검은색이 10분 이동 평균선, 파란색이 20분 이동 평균선인데 이것에 근처에서 이 라인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크게 이탈 안 하고 밑으로 가다가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요 라인에서 한번 매도를 했는데 한 20%까지 조금 더 보면서 가져가도 뭐 될 뻔했습니다. 어쨌든 매도는 이 라인이나 이 라인에서 하셨으면 굉장히 잘한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서는 좀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가랑 고가 사이에 한 18% 정도 되는 룸이 있었는데 여기서만 10% 정도 수익 내셨으면 뭐 개인적으로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이런 이슈들 잘 살펴보시고 또 이런 이슈들 잘 살펴보시면 하반기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실제로 실적도 좀 잘 나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뭐 PER 10배든 7배든 그 근처까지 만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참고만 하시고 오늘의 목적은 어쨌든 매수나 매도를 추천드리기 위한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보고서를 확인하고 빠르게 아침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화하는 데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발산할 리서치 특이점이었고 이렇게 발산을 준비하는 훌륭한 변동성을 좀 확인하고 이런 변동성이 올라타서 수익을 적당히 잘 내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